병립형, 연동형 등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동투더 뉴스에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 도대체 병립형은 뭐고 준연동형은 뭐기에 이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선거제는 여야 모두 해당이 되는데 왜 유독 민주당에서만 시끄러운 걸까요? 복잡해서 안 봤다고요? 이걸 아셔야 또 총선이 보입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자,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공격이냐? 이거 포기하고 요거나 요거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게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쭉 좀 붙여볼까요? 나름 센 분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꼭 비명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회기는 안 된다. 여기다 붙일까요?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선거는 승부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게 뭔지를 아셔야겠죠. 최근에요, 허영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문매를 맞고 정개특위 위원회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은 준연동형 의석수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 이거 왜 나왔겠어요? 복잡해서입니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뉴스터디 시청자분들이 아니겠죠. 이걸 아셔야 총선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총선 때요, 투표장 가시면 투표용지 2장 받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한 장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 아시잖아요.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후보 이름 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찍죠. 이거는 뭡니까?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1등해서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장, 이 초록색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요거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찍는 거다. 그죠? 이거는 기억하시지요? 투표 때마다 보는 거니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거 지역구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비례대표를 지금 뽑는 방식이 논란인 거예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그러니까 정당을 찍는 그 투표요. 자, 2016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쭉 병립형이었습니다. 병립형.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잠깐만요. 지금 몇 석이죠? 우리 국회가요, 300석이에요. 300석. 300석 중에 253곳은 지역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까 이름으로 뽑은 지역구 의원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47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47석이에요. 병립형 비례대표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이 47석을 100으로 놓고 이 비례대표 아까 정당에 1번, 2번 이렇게 찍잖아요. 그 찍은 만큼 그냥 나눠가는 겁니다. 47석을 갖고. 복잡해 보이지만 의석 할당 정당 총 의석수가 47석이고요. 거기에 비례대표 각자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자, 2016년 이렇게 얻었었어요. 1번 새누리당이 33.5%를 얻었고요. 2번 민주당이 25.54%, 3번 국민당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병립형은요,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이잖아요. 새누리당이 17석을 얻었고, 국민의당 13석, 민주당 국민의당 거의 똑같죠? 13석.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병립형이에요. 쉽죠? 그런데 이게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 이거 공식 봐도요, 잘 몰라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공식이에요. 자, 몰라요. 일단 연동형, 준 떼버리고 연동형이 뭔지 좀 먼저 보면요. 이건 뭐냐? 자,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병립형 때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눠 갖는 데 있어서 지역구는 영향을 못 미쳐요. 지역구는 그냥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는 그냥 이 초록색 투표용지만 갖고 의석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연동형은 뭐냐면 이 비례대표 정당을 찍은 게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례대표를 뽑으면 47석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은 300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연동형은 원래라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미쳐야 되는 거냐? 어떻게 뽑냐면요. 자, 300석이 있죠, 지금. 원래 연동형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정당에서 10%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300석이 10% 어떡하죠? 30석이죠. 이 정당은 무조건 30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얻냐? 자, 지역구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버려요. 만약에 지역구 당선자가 10석이 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20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연동형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게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준자를 붙였냐? 왜 준자를 붙였냐?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십시오. 공식에서 없는 게 생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다. 무슨 말이에요? 뺀다.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소수 정당은 지역구가 없잖아요. 지역구 의석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준을 붙였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급격하게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유리하니까 준, 의미를 살리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지역구는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인데 그중에 17석은 원래 병립형대로 해요. 그리고 30석만 준연동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누기 2라는 건 이 연동형의 급격한 걸 막기 위해서 비중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건 연동형보다는 소수 정당이 조금 불리하게,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이 좀 잃을 게 없게 그렇게 한 게 준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본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시에 투표용지였습니다. 1번, 2번이 없습니다. 그죠? 시작이 3번 민생당이에요. 4번이 미래한국당, 5번이 더불어시민당. 자, 지역구 투표용지에는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인데 1, 2번이 없어요. 네. 왜 없었냐? 이게 이제 꼼수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위성정당 논란인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요.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얻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얻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자, 이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준연동제의 핵심은 비례대표의 핵심은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위성정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름은 미래통합당이죠. 그죠? 그런데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나왔다면 지금 33.84%를 얻었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을 84석을 얻었었거든요. 여기 전체 얻은 거에 지역구 당선자 수 84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9석이었거든요. 84를 빼면 어떻게 돼요? 빵석이에요. 빵석. 그죠? 빵석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300석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례대표 47석 중에 준연동형 쪽, 이쪽은 빵석이 되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인해서 한 대여섯석은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걸로. 하지만 자, 원래는 미래한국당은 어때요? 미래한국당은 지역구가 없죠.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석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만들면 19석을 얻게 되는 건데 그냥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안 만들면 한 6석밖에 못 얻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위성정당 만드는 겁니다. 똑같아요.
비슷하죠. 지금 거의 뭐 색깔도 비슷하고 누가 봐도 위성 자매 정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안 만들 것처럼 하더니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로고도 비슷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병립형 원래대로 했을 때와 지금 준연동형으로 바꿨을 때와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돼 버린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이 이걸 놓고 고민이 많으냐?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민주당과 이 소수 사당이 함께 합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게 거대 정당에게 불리한 제도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흔히 말하는 뭐 나쁘게 말하면 거래지만 협상을 한 거죠. 자, 공수처 통과시켜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주겠다 해서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느냐. 이게 가장 이 제도의 핵심인데요. 보시면 지역구 253석은 거의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그죠? 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도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좀 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사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표가 안 되는 사람한테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투표장 가서 찍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제3정당을 찍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투표장 가면 될 것 같은 그래도 내가 민주당이 되는 것보단 국민의힘이 나아. 국민의힘 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나아. 그래서 될 쪽에 찍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표를 안 하고 싶은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지역구는 왜냐하면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요. 지역구는. 그러니까 조그만 정당들이 꽤 많이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비례대표도 아까 병립형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줄투표를 해요. 줄투표. 그러니까 지역구를 1번 찍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례대표도 1번 찍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 중에 아닌데 나는 후보는 이렇게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은 적도 있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꽤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정의당이 꽤 많은 의석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심리가 줄투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아까 공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구를 많이 당선시킨 정당은 아예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지역구로 충분히 사람들의 이 표심을 가져간 거니까 우리는 20% 30% 얻어도 지역구에서 한 명도 안 되니까 억울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간 겁니다. 자, 취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왜? 이 위성정당 때문에. 자, 결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죠. 그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요.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정의당 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하나도 얻은 게 없다고요. 자, 이해찬 대표의 고민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은요.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없기 때문에 얻는 족족 비례대표가 당선이 돼요. 그런데 만약 더불어시민당 안 만들면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비례정당을 내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데 그걸 다 빼버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다 빼면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싹 사라지고 나머지 이 47석 중에 그 준연동제 30석은요. 나머지 소수정당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30석의 큰 파일을 소수정당만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대 두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마치 지역구가 한 석도 없는 비례정당인 것 같은 게 생기면서 그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립형으로 할 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할 때나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했어요. 위성 정당은 절대 안 된다. 금지할 것이다. 그때 그러니까 2020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해 대선 때도 공약을 했습니다. 위성 정당을 금지할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죠. 이해찬 대표와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어떤 선거제로 치를 거냐 지금 여야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냥 가는 거예요. 2020년처럼.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고민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 당론은 준연동형이에요, 여전히. 자, 그런데 준연동형을 계속 유지하자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요. 근데 민주당은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은 그 위성정당이 지역구 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대표를 가져가지만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못 가져간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요. 보십시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정당에서 국민의힘을 찍진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에 찍어봤자 의석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런 데로 갈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아니면 뭐 이낙연 신당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비명계가 만약에 공천 떨어지고 나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신당들이 민주당이 가져야 할 비례 의석수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이 많이 가져오면 민주당이 같이 커지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더라도 이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을 완전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들 뭐 이낙연 신당 생기면 이들이 비례대표로 같이 연합을 해야 되면 상당히 본인의 어쨌든 입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싫은 겁니다. 그리고 또 강성파들한테 또 휘둘릴 수도 있잖아요. 이들이 원래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쪽이니까. 자, 그렇다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국민의힘과 함께 뜻을 맞춰서 돌아가자니 막 지금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 왜? 이들은 정의당까지 다당제, 그러니까 좀 너무 거대 양당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쪽 진보 진영에서의 핵심은 다당제와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거든요. 거기에 철학에 맞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네. 지지층이 반발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민인 거예요. 유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유지하자니 실리가 떨어지고. 돌아가자니 명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는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정당을 만들 권리가 있잖아요. 헌법에 위배가 돼요. 정당을 못 만들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게 위성정당을 만들면 거기에는 뭐 국고 보조금을 막 거의 주지 않는다는 등 이런 이제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성정당을 못 만들어서 국민의힘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 근데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 국민의힘이 찬성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선거법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정개특위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 정개특위는요.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당이지만 이 정개특위는 여야가 동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소수정당도 비례대표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만 이거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국민 여론상 지금 300석인데 이거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오히려 지금 줄이자고 하는 판이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지역구 의석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어느 국회의원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지역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도요. 뭐
엄청난 소신이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은 찬성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해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아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올해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입니다. 네, 오늘 뉴스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